청순하고도 단아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유쾌하면서도 허당스러운 귀여움도 가지고 있고 판무파탈이 고혹적인 반전 매력도 넘치는 강한나. 대한민국의 여배우 강한나는 순수의 시대 이후 엉덩이골 논란, 혐한 논란과 완크 비매너 등 여러 논란도 있었는데요. 당신이 몰랐던 강한나의 10가지 사실. 자, 빠르게 시작합니다. 영화 순수의 시대는 전국 관객 수 47만 명으로 영화는 폭망했지만 강한나라는 걸출한 여배우 한 명은 건진 영화로 평가받는데요. 영화 순수의 시대는 19금 로맨스 영화답게 배드신 분량이 상당히 많은 만큼 제작사가 지나치게 노출 마케팅만을 집중했다는 비판도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몇몇 장면에서는 다소 뜬금없는 배드신이 나오기도 합니다. 영화에서 강한나는 극중 남자 배우이니 신하균, 장혁, 강한을 3명 모두와 배드신을 선보이는데요. 특히 순수한 남녀 간의 교감을 보여주었던 신하균과의 배드신이 인물의 감정을 영화에 잘 녹여낼 수 있었어서 기억에 남는다고 하네요. 2013년 부산국제영화제 레드카펫을 보던 대중들과 기자들은 순간 착시를 경험한 게 아닐까 싶었을 정도로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만큼이나 강한나의 백리스 드레스는 파격적이었습니다. 정면의 단아한 모습과는 정반대로 뒷모습은 엉덩이골까지 살짝 드러난 말 그대로 파격적인 모습이었던 거죠. 옷 재단이 잘못된 거 아니냐, 코디가 사이즈를 잘못 준 거 아니냐, 엉덩이골이 아니라 문신 아니냐 등등의 여러 의견이 분분했지만 역시나 엉덩이골이 맞았고 시상식 가슴골에만 익숙했던 대중들은 엉덩이골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당시 강한나가 입었던 드레스는 여배우들이 가장 선호하는 디자이너 맥앤 로건의 드레스로 애플립을 강조할 수 있어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하고 입었지만 현재는 당시를 흑역사로 기억할 만큼 후회되는 일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그로부터 5년 후인 2018년에도 청룡영화제에서 백리스 드레스를 입었지만 이때는 엉골은커녕 등골만 살짝 보이는 단아한 드레스를 입어서 제2의 흑역사를 원천 차단했다고 하네요. 대만 배우 왕대륙을 아시나요? 대만에서 손꼽히는 인기 배우인데요. 2017년 강한나와 일본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데이트 중인 장면이 목격되면서 글의 열애설이 본격적으로 화제가 되었는데요. 일부 목격자에 따르면 둘이 손을 잡고 입맞춤하는 것도 봤다고 하는데 강한나 측은 단둘이서 간 게 아니라 지인들이 함께했다고 하며 열애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1년 뒤인 2018년 4월 대만의 수산물 시장에서 다시 한번 취재진에게 발견되고 그로부터 불과 8일 뒤에는 이탈리아 바티칸 박물관에서 팔짱을 낀 채 관람하는 모습이 발견되면서 강한나와 왕대륙의 열애를 사실상 기정사실로 보도했지만 두 사람 모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친구 사이일 뿐이라며 또다시 완강하게 열애설을 부인했습니다. 이후에도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강한나가 다음 차례로 왕대륙을 지목하면서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려 했지만 정작 둘이 열애를 했든 열애를 마쳤든 논란의 종식은 바로 이 사진 한 장으로 정리되어 버리고 말았죠. 사진 속 여자는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여배우 채탁이라고 하네요. 강한나가 활동을 쉬고 있던 무렵 모 매체에서 강한나 혐한 발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는데요. 내용인즉슨 한국 연예인 99%는 성형을 한다라고 일본 방송에서 얘기했다는 건데 시술도 성형에 포함한다면야 아주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고 많은 나라 중에 일본에 가서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에 대중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동명이인이었던 제2의 강한나가 일본 활동 중에 발언한 내용이었고 엄한 강한나가 욕바지가 되었던 속상할 만한 해프닝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욕을 먹어야 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제2의 강한나? 저는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한나는 TVN 드라마 간 떨어지는 동거에서 인간이 된 구미호 역을 맡아 상대 배우인 김도환과의 달달한 러브라인으로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김도환의 손을 자신의 허리에 두르고 마저 키스를 이어가는 모습에는 많은 남성들이 김도환의 감정이 입혔었다고 하네요. 관크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관객 크리티컬의 줄임말로 공연 관람 중 다른 관객의 관람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는데요. 이 비매너적인 행동을 강한나가 했다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해당 연극은 프라이드라는 제목의 동성애를 소재로 한 다소 진지한 내용의 작품이었는데 이날 모자를 둘러쓴 3명의 관람객이 연극의 내용과 무관하게 낄낄거리면서 웃고 수근수근 잡담을 하고 기지개를 펴는 등의 이른바 관크를 시전했다는 거였습니다. 바로 이 3명의 관람객이 손석구, 오혜원 그리고 강한나였는데요. 이후 강한나와 오혜원은 본인의 SNS를 통해 사과의 글을 올리며 급하게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나의 해방일지, 범죄도시, 카지노 등 다수의 작품에서 사랑을 받았던 손석구는 해당 관크 논란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으며 욕바지 역할을 자처해서 강한나와 오혜원의 방패막이가 됐다고 하네요. 기사도일까요? 무개념일까요? 강한나는
5살 때부터 발레를 시작해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세계적인 발레리나를 꿈꿨지만 타고난 뻣뻣함 때문에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스트레칭이 필수인 발레였던 만큼 골반이 닫혀있는 형태의 강한 나로서는 신체적인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고등학교 2학년 때 연기라는 제2의 꿈이 생겼고 중앙대학교에서 연극학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독립영화에 출연하면서 본격적인 연기 인생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대 중반의 다소 늦은 나이에 연기자로서 데뷔하게 되었는데요. 이 점이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9년생인 강한나는 이미 30대 중반이어서 여배우로서 역할의 한계가 생겨버렸지만 워낙 동안이라 나이에 대한 부담이 조금은 상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판타지오라는 기획사로 연예계 데뷔를 했던 강한나는 돌연 연매협의 분쟁 조정을 신청했는데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피프티피프티의 전속 계약 해지와는 다소 차원이 다른 내용으로 기존 판타지오라는 기획사 대표가 새로 설립한 스타디움이라는 회사에 강한나에 대한 광고 및 홍보 업무를 위임하면서 불화가 촉발된 겁니다. 늦은 나이에 데뷔를 해서 그렇지 않아도 더욱 활발한 활동이 필요한 시점이었지만 이러한 분쟁으로 2년에 가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마침내 키이스트라는 기획사와 계약을 하면서 그동안의 공백에 대한 아쉬움을 달랠 수 있게 되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와는 결이 전혀 다른 분쟁이었습니다. KBS 예능 프로그램 해피투게더에서 강한나의 어릴 적부터의 이상형이 유재석이라고 밝힌 적이 있는데요. 신인 연예인들이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무난한 선배 연예인을 자신의 이상형이라고 대충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강한나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유재석과 나경은의 결혼 소식에 너무 상심해서 싸이월드 다이어리에 아쉬움에 눈물을 흘리면서 넋두리를 적었다고 하고 대학교 OT 때는 이상형을 묻는 선배들한테 자신있게 자신의 이상형이 유재석이라고 밝혀서 가식적이다라고 찍혀서 대학 시절 내내 가식덩어리라며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하네요. 유재석을 대놓고 좋아해서 생기는 일일까요? 유재석이 진행하는 SBS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에 18번이나 게스트로 출연하며 역대 최다 게스트 출연이라는 기록을 강한나가 세웠다고 하는데요. 훗날 강한나가 어떤 남성을 만날지 눈여겨서 볼 대목입니다. 2022년 KBS 드라마 붉은 당심에서 주인공 유정 역을 맡아서 달의 연인 도보경 심려 이후 6년 만에 다시 한번 사극에 도전했는데요. 궁궐에 들어가기 전후 발성의 변화와 연인을 정적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의 심경 변화를 잘 살렸다는 호평을 받으며 최고 시청률 8.9%의 중박 이상의 성적을 거둬서 KBS 연기대상에서 미니 시리즈 부문 우수 연기상을 수상하였는데 이 연기상은 강한나가 데뷔 이후에 처음으로 받는 연기상이어서 더욱 그 의미가 크다고 하네요. 영화 순수의 시대와 부산국제영화제의 이미지 때문에 다시 한번 그녀의 섹시한 이미지를 기대하는 팬들이 많은 만큼 차기작에 대한 기대를 더욱 커지게 만드는 강한나의 더욱 활발한 활동을 응원하며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